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의 신년 운세. 우선 1번 분들이 올해 겪게 될 주변 상황, 인간관계부터 읽어보면 1번 분들은 누구를 많이 도와주고 좀 선행하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로 뜬 이 평화주의자 카드, 그리고 마지막 구원자 카드를 보면 다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한테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좋은 쪽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읽혀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느낌도 있는데 이게 인간하고 인간이 맞붙으면 한쪽이 한쪽을 무한정으로 수용하긴 어렵고 그래서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신하고 인간은 싸우지 않죠. 이미 한쪽이 다른 한쪽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플러스 값이 너무 커서 어떤 마이너스가 오더라도 나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격이 높다. 0이 굉장히 맑으신 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1번 분들의 모습도 그와 같거든요.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1번 분들의 도움을 원하시게 될 것 같고 다들 1번 분들과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고 손길 한번 받고 싶고 좀 주변에 맴맴 도는 상황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카드, 이간질 카드인데요. 우리 1번 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다고 다가오는 사람이어도 갈수록 발전하는 1번 분들의 모습에 질투를 느끼고 또 1번 분들이 자기 아닌 다른 사람한테 친절을 베푸는 게 싫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중간에서 앞뒤가 다르게 행동을 한다든지 1번 분들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걸 즐기고 거짓말을 하고 약간 이런 덫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질 해인 만큼 그중 누구의 손을 잡을지도 잘 골라낼 필요가 있다 그래요. 또 이 첫 번째 평화주의자 카드가 애써 얻은 많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다 라는 의미도 있어서 1번 분들은 본인과 뜻이 맞고 결이 맞는 사람을 잘 구분해서 관계를 쌓아가시면 좋을 듯 해요. 그럼 이제 1번 분들이 가질 명예, 학업이나 금전에 대한 부분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1번 분들 답이 명확하게 나왔는데요.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기다리면 좋은 날 오겠지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갈수록 좀 어둡고 막막한 터널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드셨다면 지금 이 카드에서는 꽃이 피기 바로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꿈은 깨기 직전에 꾸는 것이고 하늘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지금 1번 분들도 이 첫 번째로 뜬 겨울 카드,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계속해서 견뎌온 상황. 근데 그 옆에 두 카드를 보면 솥단지 카드와 최고 고수 카드예요. 둘 다 같은 의미거든요. 일단 솥단지는 밥을 짓는 건데 이 밥을 지을 때도 뜸들이고 부채질하고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너는 이제 잘 지은 밥 주변에 퍼주고 너도 배불리 먹을 일만 남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밥 참 잘했다 소리 들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개봉박두라는 키워드도 있는 만큼 뭔가 새해에 1번 분들의 작품이나 이름을 알리실 기회가 생기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유명세로 인해 저절로 금전도 따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유명세가 작지 않아서 오히려 좀 피곤하다 싶을 정도의 관심이라고 하는데 이 최고 고수라는 게 1인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탑을 찍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동경을 받는 사람으로서 1번 분들이 존재감을 드러내실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 분야의 탑을, 그러니까 자기 분야의 탑을 찍는다는 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뭔가 공모전 같은 거에 도전하시는 분들 합격 운도 되게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내가 적당히 잘 되는 게 좀 나았으려나? 이렇게 한 번에 뒤바뀌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좀 이렇게 다음 행보와 평소에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걱정하고 조심하게 될 만큼 주목을 받게 되시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밀린 빛을 받듯이, 근데 이자까지 다 쳐서 받듯이 한꺼번에 큰 보상이 찾아오게 되는 모습이에요. 약간 이 전후 변화가 드라마틱해서 본인 스스로도 얼떨떨하고 이런 생활에 좀 적응이 안 된다 싶을 정도의 스포트라이트라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봐보면 데빌, 악마 카드 뽑으셨는데요. 마지막 조언까지 보고 나니까 얘기가 확실히 다 한 줄기로 이어지네요. 그 말이 있잖아요. 드라마 대사 중에 농약 같은 거 하시네. 몸에 나쁜 거 알면서도 널 계속 찾게 돼. 너 대체 나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이런. 이 카드는 지옥의 발에 묶어버린다. 다시는 못 나가게 족쇄를 채워버린다.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카드인데 이게 곧 올해 일본 분들의 모습을 뜻해요. 일본 분들을 찾는 분들이 그냥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독적으로 느끼면서 얘 대체 뭐지? 하고 점점 홀릭되는 마성의 매력을 갖게 된다. 또 음지의 것은 항상 호기심을 발동시키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일본 분들은 일본 분들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한 해 동안 몇 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한 해에 다 끝내실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머리를 쓰냐에 따라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해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유념할 건 음지의 매력을 뿌린다는 건 어쨌든 나 자신도 음지에 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영화 마녀? 마녀에서도 그 여주인공의 삶이 본인이 마녀라는 거를 들키기 전과 후로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힘을 조절하는 능력이거든요. 본인이 너무 강한 마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본 분들도 일코라고 하죠. 일반인 코스프레. 내가 너무 튀고 좀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도 좀 평범하고 별거 아닌 사람이라는 걸 연기하면서 지내실 필요도 있어 보여요. 원래 사람은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부류다, 평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적개심을 가장 잘 내려놓게 된다고도 하니까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2번 분들 봐볼게요. 2번 분들의 신년 운세. 우선 2번 분들이 겪게 될 주변 상황, 인간관계부터 읽어보면 2번 분들은 감정선이 섬세하시고 감수성도 예민하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고통을 느끼고 이입하는 크기가 달라서 스스로 너무 괴로웠을 수 있다 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단순하지 못하고 난 너무 많은 걸 기억해 등등 사람들하고 소통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카드도 첫 번째, 두 번째 카드 둘 다 현실에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목을 매달고 자신의 장애의 결핍을 느끼면서 좌절하고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내 스스로는 잘 알기 때문에 남에게 고개 숙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그냥 견디는 것도 힘이 들기 때문에 문제를 나에게 계속 돌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 누가 날 배신했어도 애초에 저런 사람과 안 엮였어야 된다. 안 믿었어야 된다 하면서 칼날을 또 내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카드 보면 예술의 신이라는 이름의 카드예요.
그동안 이번 분들을 괴롭게 하기도 하였던 그 감수성을 널리 발휘하고 뽐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거든요. 인간관계가 한번 물갈이 되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의 감정적인 고통이 끝이 난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이 예술의 신 카드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것이 어울려서 수준 높은 교감을 만들어낸다. 예술적인 교류와 영감, 또 타고난 재능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음악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다. 이런 말처럼 우리 이번 분들 앞으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이용해서 보다 수준 맞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는 기쁨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합법적 마약, 합법적 도파민을 생성해내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재능으로 치유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번 분들의 존재 자체로 위로를 많이 받고 이번 분들의 일상에 조금씩 훔쳐보는 것만으로도 큰 귀감을 받고 영향력을 느낄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사소한 것으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번 분들은 비유를 하면 당신을 보고 꿈을 키웠습니다. 말할 사람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더불어 당신이 존재해서 나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럼 이제 이번 분들이 가질 명예, 학업이나 금전에 대한 부분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은 일단 귀인이 생기시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 귀인이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 내가 알지 못하던 사람일 수가 있대요. 지금 이 첫 번째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린 사면초가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내가 낭떠러지라고 느낄 때 사람은 크게 배우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외면하고 내가 딱히 잘해준 거 크게 없던 사람들이 내 손을 잡아줄 때도 있다는 거. 이번 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지 못한 구원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편견을 두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동안은 좀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느끼셨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대요. 너 같은 애가 그동안 왜 그런 수모를 겪었니? 이런 보석이 어디 숨겨져 있었니? 하면서 나를 멱살 잡고 끌어올려줄 손길이 있고 나는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쥐게 된다고 하거든요. 또 이번 분들은 사실 옆에서 누가 도와만 주면 술술 잘 풀리실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운이 부족했던 것이기도 해서 이 귀인 운이 들어온 이후에는 하시는 일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다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카드를 보면 호랑이 그리고 상여, 죽은 사람을 태우는 마차 카드인데요. 둘 다 강렬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둘 다 쓸쓸한 느낌이 있어요. 호랑이가 먹이사슬 안에서는 포식자지만 호랑이한테 덤빌 수 있는 동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자기 종족 말고는 친할 수 있는 종이 드물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해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바라보기에 얘는 무서운 애다. 얘는 나를 해칠 거다. 이 전제를 깔고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상여라는 것도 겉만 화려하지 안에는 시체를 태우고 있다는 점에서 겉보기로 보이는 삶과 실제의 삶이 다른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데 약간 이런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이번 분들을 멋있다, 나랑은 다른 삶을 살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은 즉 아까 말한 예술가의 삶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특이하고 특별하고 흔히 가지지 못하는 감수성을 가졌고 아이디어를 가졌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인스타그램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잉 되게 많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뭐지? 하고 보게 되는 느낌을 이번 분들을 볼 때 다른 분들이 느끼게 되실 거라 해요. 이번 분들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삶이 불행하고 안 불행하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러면서 셀프 현타를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업운도 열려 있으시거든요. 이번 분들이 사는 세계라고 해야 될까? 그들이 사는 세상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거 자체에 많은 궁금증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셀링 포인트를 둬봐도 좋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원 카드를 봐 보면 교황 카드 뽑으셨는데요. 교황은 굉장히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처다, 이제 보살이다 이런 말이 잘 어울리는, 다시 말해 엄청난 자기 수련, 그러니까 영적인 수행을 견뎌서 일반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할 그 이치에 다다른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번 분들의 모습을 뜻해요. 그러니까 섬세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가졌다는 건 타인이 보지 못하는 분야를 보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관찰력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 상담가의 자질을 갖추신 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분들이 사시는 이 삶을 롤모델로 삼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따라 걷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심에 따라서 그들을 육성할 자질도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읽혀지네요. 근데 물론 나도 고민이 있는데 다들 나한테 고민만 얹어주면 힘들죠. 마음이 무겁고. 그치만 이번 분들의 이 자질이 경제활동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내가 좀 피곤하고 귀찮다고 생각해왔던 일들, 그걸 오히려 좀 써먹을 순 없을까? 그러니까 리스트를 쭉 적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3번 분들의 신년 운세. 우선 3번 분들이 겪게 될 주변 상황, 인간관계부터 읽어보면 3번 분들은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하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주 많은 부분에서 홀로 우뚝 서시게 되는 걸로 보여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이에요. 그동안 3번 분들이 자기가 번 것도 주변에 나눠주고 그래서 내 거 잘 못 모으고 혹은 다른 사람 치닥거리 해주느라고 내 시간 다 뺏기고 이익 못 챙기고 이런 삶을 사셨다면 올해부터는 이게 전부 과거가 된대요. 좀 더 나를 생각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애쓸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지금 카드를 봐보면 첫 번째, 불효자 카드인데요. 페루나라 그러죠. 엄마 아빠 속 썩이고 등골 브레이커로 엄마 아빠 재산 다 털어가고 그림은 지금 그런 걸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달리하면 더 이상 효자 효녀 코스프레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족 아니라 그냥 일반 인간관계에서도 더 이상 착한 사람 역할 안 맡으셔도 된대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우리 3번 분들의 삶에 큰 전환점 하나가 생길 것 같아요. 이 전환점으로 인해서 굳이 사람들과 막 싸우고 내 입장을 설득시키고 답답해하고 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3번 분들이 불편한 상황에서 분리가 되고 사람들은 3번 분들을 좀 더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하거든요. 약간 누가 마법을 부려놓은 것과 같아요. 꼬인실이 그냥 툭 풀려버리는. 근데 이거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가 올 때까지 그동안 잘 견뎌왔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게 지금 두 번째 카드를 보면 용이에요. 이무기가 돋닦고 용돼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진짜 힘들게 용을 쓰고 벗었다는 거죠. 그 인내심.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정복자에 대한 카드인데요. 토지를 정복하는 사람, 땅 부자예요. 근데 땅이 너무 많아서 굳이 자잘한 거에 집착을 안 하거든요.
이게 3번 분들이 갖게 되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크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다 작게 느껴질 것이고, 사람인 것이든 사람이 아닌 것이든 아주 배포가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3번 분들에게 그런 자리, 전환점이 생기게 된다. 네. 그럼 이제 3번 분들이 가질 명예, 학업이나 금전에 대한 부분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삼 번 분들은 올 한 해 투자 수익을 보시게 될 것 같은데, 이 투자라는 게 꼭 주식, 부동산만을 의미하진 않고요. 3번 분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뜸을 두며 기다리는 시간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식도 내 맘대로 돈을 빼버리면 수익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의미를 읽어보면 여기 첫 번째 카드, 그러니까 포박. 그러니까 몸이 묶여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3번 분들이 뭔가 큰 그림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어떤 공간에 환경에 묶여있게 되는데 그 일이 결국은 대박으로 이어지는 모습 같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직운이라든지 승진운, 또 새로 혼자 사업체를 꾸리시는 거 다 운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지금 시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쌓아라 라는 말이기도 한데, 3번 분들은 어차피 흐름만 잘 타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눈치를 장착하시는 것도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에서 혼자 많은 일을 감수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곳에서 몸을 잘 사리고 있다가 내가 언제 날개를 피는 게 좋을지 잘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3번 분들은 그동안 좀 이상하게 주변과 시비가 걸린다거나 그 남한테 성격 특이하다는 소리를 듣거나 이런 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건 아까 말했듯이 3번 분들 용이라서 그래요. 비범하고 장엄하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도 이런 의미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해가 달 위에서 더 크게 빛나요. 그러니까 해가 구도상 달을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깔아보는 거죠. 그 의미적으로는 여자보다 기가 세고 힘이 있는 남자를 얘기하는데, 포괄적으로 읽어보면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남 밑에서 일 못하고 본인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선녀에 대한 카드도 선녀는 최고의 여인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늘 아름답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는 귀인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1등 의미가 강조되죠. 다시 말해 3번 분들은 제가 앞서 말한 그 잠복기만 거치면 경쟁에서 되게 유리한 사람이 되실 것 같아요.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면 다음 참가자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다들 얘는 솔직히 반칙이지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애초에 나랑 서 있는 라인이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서바이벌도 작년에는 탑10에 못 올라갔는데 이 사람 올해 다시 한번 나오더니 탑10에 가네? 우승까지 해버리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누군가는 그 사람이 그만큼 성장하고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운때가 잘 맞았다라고도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3번 분들은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씨 뿌리고 씨 거두기를 하기 굉장히 좋은 한 해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봐보면 운명의 수레바퀴 뽑으셨는데요. 그냥 지금 해온 말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수레바퀴는 막혀있던 일이 뚫리고 순환이 된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시공간이 변화한다. 즉 운명 같은 역사를 써볼 수 있다. 라는 뜻인데요. 제가 씨 뿌리기 씨 거두기라고 했잖아요. 우리 3번 분들 그동안은 3번 분들이 시간을 쏟고 그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그 보상이 마땅히 되돌아오지 않아서 허탈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을 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그만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손을 대고 시도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나의 지나온 길, 궤적이 되어서 이제 보상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또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 원동력이 되어준대요. 그러니까 마땅히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 그러니까 마땅히 상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트로피가 돌아가는 거는 너무 희망적이고 기쁜 일이죠. 그게 지금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의 신년 운세. 우선 4번 분들이 겪게 될 주변 상황, 인간관계부터 읽어보면 4번 분들은 나를 추앙하고 나한테 복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읽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큰 파급력과 위압감이 생긴다고 해요. 여기 첫 번째 카드 보면 선동가 카드인데 어떤 종교 교주의 모습처럼 이제 4번 분들의 말이면 다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4번 분들한테 반대 의견 제시하는 사람이나 세력이 있으면 대신 무찌르면서 항변해주고 이런 집단, 파가 생기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명세를 엄청 크게 가지실 수 있어 보여요. 근데 이 유명세가 막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채찍질해서 힘겹게 얻어낸 자리, 뭐 그런 걸로는 안 보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4번 분들한테 얻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실체 없는 유명세? 이런 걸 보고 게이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크게 뭐 내 모습을 막 많이 노출하지 않고 크게 힘 들이지 않으면서도 나를 찾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거. 근데 4번 분들은 본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딱히 생각해 보지 않으신 느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몰랐을 뿐더러 내가 이쪽에서 잘 먹힐지도 몰랐던 느낌? 그동안 뭔가 늘 힘들게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막막하기도 했는데 항상 정직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는데 이런 길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내가 나를 너무 모르고 살았네.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살면 되는데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 인생 흉내내고 있어서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SNS에서 물건 팔고 수익 많이 받으시고 이런 분들 보면 이 분들이 제품의 홍보자, 그러니까 얼굴 간판 역할을 하시는 거지 그 제품을 직접 만든다거나 유통 과정에 직접 참여하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작 소비자들은 그 모델분의 로고를 더 크게 치고 많은 소비를 하게 돼요. 약간 이렇게 4번 분들도 사람들을 홀리고 그 많은 추종을 이끌어내실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 심리에 대해서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도 있고 그냥 왠지 4번 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것도 크다고 해요. 지금 이 두 번째 잠들어 있는 신에 대한 카드처럼 신이 그냥 잠을 자는 건데도 신이거든요. 잠밖에 안 자고 다른 신들보다 일도 적게 하는데 오히려 더 존경을 받고 경이롭게 여겨져요. 외면, 내면 다 퍼펙트, 아름답다. 다들 우러러보고 별거 안 해도 박수 쳐줘요. 그거를 모해화라고 하죠. 그 음식을 질질 흘리고 먹어도 애기 같다, 귀엽다 해주는 약간 그런. 마찬가지로 4번 분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판타지를, 환상을 유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새해에는 그게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뭔가 저 사람은 다를 것 같아. 뭔가 저 사람이 마시는 물조차 특별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마지막 카드도 방탕함에 대한 카드인데 비록 뭐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방탕하게 귀족처럼 사람들이랑 놀고 먹으면서 3대 욕구를 딱히 통제하지 않고 타인의 부러움을 사며 살아가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 뜻인데
물론 이런 삶이 매일 지속되면 사람이 피폐해지겠지만 자본분들은 이조차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이 매일 술을 마시고 매일 놀러 다니면은 그냥 망한 인생이지만 그거를 컨텐츠화 시켜서 인터넷에 올리면 그걸 보고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4번 분들은 계속 어떤 보여지는 거, 사람들의 눈에서 비치는 시선, 이거가 계속 강조가 돼요. 그럼 이제 4번 분들이 가질 명예, 학업이나 금전에 대한 부분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음, 4번 분들은 확실히 상권의 중심에 있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폐가 많이 오가고 사람들의 말이 많이 오가고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넘치는, 그러니까 뭐 화폐가 끼더라도 뭐 명패가 생겨서 돈도 따라온다든지 상을 받아서 상금도 온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회사에서 보너스 받을 수도 있고 진급할 수도 있고. 근데 4번 분들은 그런 것보다 그냥 엄청 상업적인 의미로 읽혀요. 이 돈이라는 게 묵혔다가 어느 날짜에 통장에 팍 꽂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인 느낌이에요. 숫자가 막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유명세, 명예를 갖더라도 그냥 사는데 별 도움 안 되는 유명세가 아니라 돈에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되는 유명세인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뜬 이 시장 카드처럼 항상 좀 사람이 몰리고 화려해 보이는 그곳에 4번 분들이 있게 되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유념할 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4번 분들이 얻게 되는 것 안에서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한 게,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질투가 따르고 사람들하고 평행하게 잘 지내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번 분들도 나를 원래 알았고 잘 지냈던 사람일수록 4번 분들 잘 되고 나면 제가? 그러니까 쟤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하는 거야? 하면서 좀 뱀심을 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카드도 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사람 2명이서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죠? 뭔가 삐져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그러니까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너는 거. 그러니까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태도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4번 분들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삶이 풍요로워지시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 더 욕심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유가 생긴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친했던 사람들하고 멀어지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일단 내가 똑바로 서고 나면 사람들은 그때 또 새로 사귈 수도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보다 4번 분들이 본인의 장점을 알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태양 썬 카드를 뽑으셨는데요. 이렇게 또 의미가 완성되네요. 메이저 태양 카드의 기본 이미지는 자기를 가호해주는, 보호해주는 태양빛 아래에서 어린아이가 백마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 금수저 라이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까 4번 분들 귀족처럼 방탕하게 살 수 있다. 크게 힘 들이지 않고 얻는 수확들, 유명세 가질 수 있다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타로 썬카드는 상담을 할 때 뭔가 고민 상황을 두고 썬카드가 뜨면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해지기도 하는 만큼, 그러니까 이 카드는 네 앞에 이제 레드 카펫이 깔린다. 잘 밟아라. 이런 의미로 충분히 읽어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결과 자체에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데 따지고 보면 어린아이가 말을 타고 있는 거니까 그 말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만, 그러니까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너듯이 조심을 하면 된다.
좀 신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읽혀지네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